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원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설문조사, 정말로 조사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항상 20대, 30대,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예를 드는 게 매번 어떤 조사를 했다는 건데 과연 그게 정말로 조사를 했을까? 신문을 봐도 아주 조그만한 토막글을 쓰려고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맡고 있는 PD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분포도나 소비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프 같은 걸로. 근데 그 설문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지연해서 쓰는 것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하거든요. 그 방송에서 쓰는 설문조사는 다 팩트를 기반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기반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허위 사실 유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설문을 하는 거였어요. 아주 조그만한 토막 기사를 낼 때조차 한 번도 빠짐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하나하나 묻고 진행해서 정보를 얻어낸 후 방송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건지, 만약 방송국이 진행한다면 방송을 내야 하는 마감일이 있을 텐데 시간을 못 맞출 경우 설문조사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통계청이라든지 일반 뭐 설문조사 기관, 리서치 기관, 셀럽 기관 요런 데를 통해서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자료를 받는 거죠, 방송국에서. 뭐 통계청에서 받을 때는 통계청에 이제 공문을 띄워가지고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 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라고 그런 게 할 때도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사설 리서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리서치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해서 직접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거 좀 뭐 설문조사를 해달라 하면 그 리서치 기관에서 뭐 전화로든 거리에서든 인터넷으로든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알려주면 그 결과치를 토대로 방송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통계청에 원하는 설문이 없을 경우 일반 리서치 회사를 이용한다고 해요.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실제로 알바 사이트에도 설문조사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진행하거나 리서치 회사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그 설문에 참여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로 실생활에 있는 알바였습니다. 오늘의 결론, 뉴스나 TV에 나오는 설문조사들 전부 진짜였다. 아주 짧게 하려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허위로 설문을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가짜 뉴스나 오보가 요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TBS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하면서 부담감도 느낄 수 있는 주제, 바로 가짜 뉴스를 도마 위에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매회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 팩트 체크도 사실은 바로 이 가짜 뉴스를 좀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평소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가 대거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중들의 그 문제의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는 과연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좀 문제의식이 큰 상황이죠.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 주목할 만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적용을 해서 못된 짓 하는 거 처벌해야 되는데 과연 이 처벌을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그 가짜뉴스라는 것, 과연 개념 규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공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은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가짜라는 말의 그 뜻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뭐 사실이 아니면 무조건 가짜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또 풍자나 패러디까지 가짜로 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뜻은 되게 넓은데 여기저기 쓰이는 말이다 보니 정부에서 한 차례 그 뜻의 범위를 좁혀주기는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네. 그 뜻이 명백한 사실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서 만든 거짓 정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기자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이 중에 80% 이상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있죠. 네. 흔히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네. 그리고 기사 형식을 띠지만 조작된 정보,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볼 수 있는 가짜 뉴스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찌라시나 SNS 가짜 정보와 오보, 그러니까 언론사의 오보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가짜 뉴스라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중에서도 언론사가 이제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나왔던 오보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유해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찌라시나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보다 언론사의 오보가 더 나쁘고 유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 조사를 진행한 언론진흥재단은 이 결과를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보나 가짜 뉴스를 내보냈을 때 그냥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여러 종류의 가짜 뉴스 중에 기자가 낸 오보가 가장 유해하다고 본다라는 부분을 김 기자가 짚었는데, 그럼 오보를 낸 기자 과연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 대중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기자가 오보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JTBC가 입수한 태블릿,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있죠. 네. 그게 굉장히 당시에 핵심 증거가 됐었는데 결정적인. 네. 이게 조작됐다는 기사를 쓴 미디어워치 기자에게 네. 그 해당 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허위 기사를 썼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또 특정 배우를 모함하는 허위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오보, 가짜 뉴스를 냈다고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네. 2008년 MBC PD 수첩이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당시에 대규모 촛불 시위로도 이어졌던 네. 굉장히 큰 이제 사태였죠. 네, 그때 뭐 협정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수입할 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민들 사이에서 파장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런데 해당 보도 중 주요 내용 일부가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네. 지금 말로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건데, 법원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건 인정했지만 관련자들은 이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 기자가 지금 짚은 그 광우병 사태, 사회적으로도 또 언론사적으로도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이면서 또 오보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당 기자는 이제 법적 처벌을 이제 피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원래 없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MBC 광우병 보도가 허위 사실임에도 이제 혐의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 두 번째,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네. 제가 뉴스와 관련된 법을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뉴스 처벌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정보통신법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바로 위의 조항은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됐든 거짓이 됐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명예훼손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거죠. 네. 또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만 이거를 벌할지 안 할지 따지록 돼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여도 처벌하지 않고, 네. 또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기에 맞는 사례로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언론사에서 처음에 탑승객을 전원 구조했다라는 오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당시 네. 아주
자, 전 국민이 참담한 마음을 느꼈던 대형 오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해당 보도가 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서 법적으로는 가짜 뉴스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명예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뉴스가 공익을 위함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별도의 조항도 있어서 네. 이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모두가 처벌받는 건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 장치는 마련을 해서 서로 걸러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이랄지 명예훼손에 대한 이 벌칙을 강화를 하고 기존의 피해 구제 제도를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피해 구제가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우선 오보를 내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법원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낮은 편. 네, 사법적 처벌의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론사 내부에는 과연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부 징계 규정을 좀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취재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 중에서 오보 때문에 뭐 징계를 받았던 것도 없고 오보를 뭐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보를 쓰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뭐 규정을 찾아본 적도 없어서 사례를 좀 알아보려고 저희 TBS 네. 데스크 부장한테 직접 갔어요? 네, 직접 가서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라도 가짜 뉴스를 쓰면 어떻게 벌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보도국 관입니다. 3분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기 걸렸어요. 3분만 내주실 수 있어요? 3분만 내주세요. 네, 빨리 네. 저희 보도국의 인기 스타 류미리 선배입니다. 인기를 얻어가야 될 스타입니다. 네. TBS 류밀희입니다. 예, 자세한데 아무튼 제가 지금 가짜 뉴스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네. 기사 작성을 하고 취재를 할 때 가짜 뉴스, 그러니까 오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되묻죠. 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자료 계속해서 더 찾아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3분 지난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네. 굉장히 인기 많던데 네. 요새 길거리 많이 알아봐요? 사진 가끔 찍습니다. 그거 봤어요. 등고선이 이마에 있다라는 네,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임팩트 있더라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취재 보도 중지. 이게 절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규정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 규정에는 그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뭐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취재보도 준칙을 저희가 마련한 취재보도 준칙을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언론 매체에서 징계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런 거는 뭐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TBS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얘기를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그동안의 관행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게 꼭 정당한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 언론과 또는 다른 매체와 특히 이제 뭐 기존의 메이저 이런 언론사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을 편향적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데스크 업무를 보다 보면 막 화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의례적으로 보낼 때 이럴 때는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어가 안 될 때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욕 많이 했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화나면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한 5, 6년 전까지는 제가 욕을 많이 했죠.
후배들한테 욕하면서까지 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싶은데 가끔 이제 예전 생각이 좀 날 때가 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보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경우가 없어서 징계를 내린 적도 없고 사실 징계에 관한 규정도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가짜뉴스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취재할 때 이제 좀 더 정신 차리고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쫄깃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래도 쫄깃했는데 더. 네. 네, 이제 우리 회사 상황은 좀 짚어봤고 다른 언론사 상황들 우리 좀 취재해봤잖아요. 저희 그 타사 취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맞아요. 운전박대를 몇 번을 힘들게 네. 네, 물론 이제 저희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희 팩트온 해냈습니다. 주요 언론사 중에서 22곳을 선정해서 네.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취재해봤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기자협회 보도 규칙을 지키고 있고요. 기자 윤리라던가 윤리 관계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가부와 예를 들어서 뭐 성희롱 뭐 방지라던가 요즘 성차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도 준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보 예. 아니면 이제 뭐 사실과 다른 뉴스를 이제 보도한 기자에 관련된 네. 혹시 뭐 규정도 있을까요? 오보의 경우 이제 특히 이제 뭐 데스크하고 보통 공동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경중에 따라서 사안별로 징계는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제일 가장 약한 경우는 이제 구두로 이제 경고를 하는 게 있고요. 님께서 좀 힘들 것 같다고 연락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상황이어가지고 뭐 당연히 저희는 취재 윤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꾸 이 디지털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상에서의 오보는 신문 지면 옛날 오보하고 달라서 네. 이 쉽게 얘기하면 구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매뉴얼들을 그 매뉴얼은 올 초에 한 번 더 개정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제가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2007년에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취재부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책무, 우리가 어떤 책무를 갖고 있고 이제 뭐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까지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과 철학적인 부분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개별 기자 모두가 다 인지 있게 인지하고 준수 꼭 해야 되는 거죠. 기자 개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걸 기자 개인에게 돌리는 거는 여기가 거기잖아요. 뉴스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그게 뭐예요? 우리 거는 알아요? 우리 거 뭐예요? 그러니까 CM송 같은 거? 네. 채널 A요? 아니 우리 TBS는 채널 A가 왜 갑자기 왜 나와? 아니, 우리 거 뭐지?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TV 한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쫓겨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어려우실까요? 이렇게 저희 혹시
밑에서 잠깐 기다리면 점심시간쯤이라도 혹시 어려우실까요? 한 10분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로. 내고. 그럼요. 징계도 받기도 하고 뭐 해당 데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죠. 작년에도. 예. 혹시 그게 명문화된 MBC는 그 네.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 네.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네. 예, 그거를 어떤 보도일 경우에는 뭐 어떤 징계를 한다 이런 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주요 언론사들 중에 내부적으로 오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보다 두지 않고 있는 곳이 더 많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심대한 오보가 났을 때 징계 조치를 한 경우들이 꽤 있죠. 제가 알아본 것 중에 뉴스타파는요. 아직 오보를 낸 기자를 징계했던 적도 없고 징계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낸 기자가 있다면 징계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오보로 판명이 나서 정정 보도까지 다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않았대요. 그럼 앞서 밝힌 뭐 이렇게 계획이라던가 이 뒤에 사례가 너무 매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요청드렸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게 뉴스나 뉴스 자료를 모아서 이제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관인 통신사를 중심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연합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부재 중이시더라고요. 다른 두 곳은 보도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내부 규정은 없어요. 다만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만든 조직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만든 강령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령을 살펴보니까 오보와 관련된 징계 규정은 없더라고요. 네, 그 지상파 방송사 중에는 SBS 경우가 좀 주목이 됐는데요. 과거 2017년에 대선을 앞뒀을 당시인데요. 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늦추다가 그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비로소 인양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바로 오보로 인정을 하고 하루 만에 사과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앵커와 보도국장 또 뉴스 제작 부국장 등이 감봉 징계를 받았었던 일,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진 바도 있었고요. 이렇게 언론사들 안에서 어느 정도 징계가 있잖아요. 뭐 심할 때는 퇴사까지 지금 있는데 네. 이게 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언론사 안에서 징계가 있더라도 사실 밖으로 그거를 잘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흠이 되는 거니까. 또 그 수위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언론사 앞에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항의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그 기술과 결합한 색다른 양상을 띠기도 해요. 검찰 경찰 모두 공범이다! 공범이다! 수사외압! 언론 적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폐간하라! 폐간하라! 네, 5개월 전쯤 그 서울 광화문에 있는 조선일보 사옥 외벽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라고 적힌 그 간판 그 아래에 빔을 쐈는데 거기 나타난 문구가 너네가 언론이냐 폐간하라.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어디서 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너무 선명하고 건물에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에 있는 문구도 뼈를 때리는 거였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다. 뭐 그렸으면 지우개라도 할 텐데 어디서 쏘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시위의 기술이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사들이 그만큼 이제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앞에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좀 시위를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주장이 같이 섞여 있는 시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랑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희 데스크 부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오보로 크게 문제된 적이 없고 뭐 기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는데 네. 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해서 좀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TBS 앞에도 가짜 뉴스를 하지 말라면서 시위에 나온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앞까지 나오게 되셨는지 가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세요? TBS에서 나왔어요. 네, 뭐 인터뷰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나를 지르고 나치지 마. 내가 스타 돼야 돼. 팩트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저희 중립적으로 취재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중립이야? 여기가 중립이 아닌데 장난쳐버려요? 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보통 언론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중립이 아니고 언론중재위는 우리가 언론중재위에 신청도 많이 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언론인이라고 짓거리는 이 김어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이 교통방송이잖아요. 주력이 서울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해서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저희가 가짜 뉴스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취재하고 있는데 역시 마음에 들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쓰고 어떤 기사를 내보내면 공정하고 바른 언론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저희는 원하는 요구한 바가 간단합니다. 외신저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입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방송에서 대놓고 편파질을 하는데 우리 보고 믿으라고 중립성을, 공연성을.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지 건데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지은 건물과 우리 돈으로 예산으로 충족되는 우리 돈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들 퇴출하라. 요거 내용 편집해가지고 전달해 줄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잘하세요. 나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관상을 보니까 정의롭고 진실적이구만. 진실의 틈은 좁고 바늘 틈처럼 좁지만 그 좁은 틈으로 가는 자 승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매너가 좋아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교통방송과 함께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도 열심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라고 박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TBS가 가짜 뉴스를 했다 이런 거보다는 진행하는 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내용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인지 아닌지도 가짜 뉴스를 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데는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민들이 누구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거리에 나가 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사 댓글을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짜 뉴스를 처벌하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 더 크게 이제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친 손해보다 더 크게 더 과장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 가짜 뉴스가 끼친 손해는 요만큼인데 그 처벌은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야기 나누게 됐던 댓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법대로 원칙대로 적용해서 못된 짓 하는 거 처벌하라고. 처벌 안 하는 거니 못 하는 거니 이 글에 저는 이렇게 대댓글 달겠습니다. 가짜 뉴스 쓴 기자 법적으로 사내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이유로 보호 장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파울 괴벨스가 남긴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무섭다. 네, 가짜뉴스의 무서운 위력을 그대로 담아낸 말이었는데요. 가짜뉴스를 내는 기자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논의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언론인 모두 깊은 자성의 시간을 좀 가질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팩트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발품으로 검증한 뉴스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네, 일단 부장님한테 직속 상관한테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팩트온 사무실은 다른 층에 있어요. 네?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공용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최인기 프로그램 아닌가요? 근데 사무실이 없어요. PD님 너무 사리사욕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가고 싶습니다.